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강쌤, 예. 군가 불러요? 아유. 민요에 민요. 흥나게 다시 한번.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송전탑이 왔어 예. 송전탑이 왔어 예. 송전탑이 왔어 예. 송전탑이 왔어 예. 오, 잘하시는데. 밀양에 76만 볼트 시작. 밀양에 76만 볼트 송전탑이 왔어 예. 시작. 송전탑이 왔어 예. 경상도 사투리가 이렇게 밥 먹었노?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 민요도 마찬가지예요. 송전탑이 왔어 예. 요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송전탑이 왔어 예. 시작. 송전탑이 왔어 예. 우리 형제자님 너무 잘하세요. 자, 독창. 네, 프로. 송전탑이 왔어 예. 혼자 독창. 송전탑이 왔어 예. 락인데 락. 밀양에 76만 볼트 시작. 밀양에 76만 볼트 송전탑이 왔어 예. 송전탑이 왔어 예. 생각외로 다 너무 잘하시네. 아이 뭐 이 정도야 아주 뭐. 아니 우리 최씨 두 분이 안 오셔서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두 분 오셨으면 마음 망했을 텐데. 자, 그러면 민요는 이렇게 뒷소리, 앞소리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이렇게 네. 제가 지금 배운 거는 뒷소리고 앞소리는 자, 전문가인 제가 배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청자분들도 여기까지 배우셨으니까 한번 속으로 따라서 뒷소리 따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송전탑아리랑 자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 왜 안 하세요? 합창부터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송전탑이 왔어 예. 밀양에 76만 볼트 송전탑이 왔어 예. 딸 좀 보소 밀양 할매 보소 무덤 파고 충성하는 할매들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송전탑이 왔어 예. 밀양에 76만 볼트 송전탑이 왔어 예. 한평생을 밀양에서 살아왔어 살고 싶소 밀양에서 살고 싶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송전탑이 왔어 예. 밀양에 76만 볼트 송전탑이 왔어 예. 어메 할매 형님 동생 함께 사는 볕잘 드는 밀양에서 살고 싶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송전탑이 왔어 예. 밀양에 76만 볼트 송전탑이 왔어 예. 집어치소 보상금도 다시르니 집어치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송전탑이 왔어 예. 밀양에 76만 볼트 송전탑이 왔어 예. 생방송 애국 전선 총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리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민중의 소리 방송을 아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드디어 새침하고 도도한 그녀 민영이 폰이 개설됐습니다. 애국전선을 비롯해 민중의 소리 다양한 방송들에 대한 의견이나 응원 멘트를 민영이에게 보내주세요. 010-2827-7171 010-2827-7171 카톡 아이디는 민영이야 MIN02YA 민영이야입니다. 각하와 그네 언니에겐 까칠해도 애청자 여러분께는 더없이 다정한 민영이가 다양한 이벤트 및 방송 정보 소개는 물론 때때로 달콤한 음성 메시지도 전송합니다. 010-2827-7171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7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밀양아리랑 철탑아리랑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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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우리 먼저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고 우리 게스트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국요정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예, 진보 소리꾼 이덕입니다. 예, 다드사의 주인공 강명길입니다. 그걸로 밀고 나가셔? 잘생긴 형 기자입니다. 나 요거 밀기로 했어. 요거 밀 거예요. 잘생긴 형 기자. 게스트분은 모르실 텐데 저희 애국 여기 남자 게스트들 중에 외모 순위 1순위 아니고 2순위를 꼽히셔가지고 갑자기 자신감이 만방집니다. 좀 금방 저 쳐다보셨어요. 제가 1등인 줄 알고. 아니 여기 없어요. 1등은 저기였었구나. 아니, 이의가 있으면 투표를 다시 해요. 네. 지금 왜들 단식하시는 그래, 분 지금? 앞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밀양아리랑 철탑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참 어렵게 또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말하시기 굉장히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게요. 좀 죄송스러워요. 예, 밀양시 단장면 동화마을 대책위원장이십니다. 김정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이 단식을 서울에서 하고 계신 거죠? 예, 서울 제가 알기로는 한복판 대한문 앞에서 예, 네네. 한복판 맞습니다. 예. 예, 오늘 6일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일 동안 지금 그 물만 물만, 거의. 예, 생수만 먹었습니다. 어쩐지 좀 아까 들어오시는데 생수병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계속. 제 밥줄이니까 아이고 들고 다녀야지. 그러면 저 단식 같은 건 전에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최근에 한 거는 10년 전쯤에 한번 해봤습니다. 10년 전에 왜 건강단식은 안 쉰 것 같은데, 포스가? 포스가 생각도 좀 정리하고, 몸도 좀 추스리고, 하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는 이런 식의 단식은 아니셨군요. 네. 예, 그때는 이게 투쟁할 게 전혀 없었으니까. 예,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일은 사회에 나오니까 한번 몸과 마음을 한번 이래 좀 네네. 깨끗하게. 되새기자 이래 좀 정신통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지금 밀양에서는 직업이 어떤 걸 하고? 저는 농민입니다. 농사를. 어떤 농사를 지시나요? 친환경 채소 하고 있는데 친환경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세히 나누면은 전농약부터 그다음 무농약, 그다음 네. 이제 전환기 농업하고 그다음 맨 후에 유기재배 농업이 있는데 저는 유기재배 농업 채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걸 아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을이고 이래서 이제 추수도 하셔야 되고 이제 날 이제 추워지잖아요. 설이 내리고 그쵸. 할 텐데 그럼 예. 바쁘실 텐데 농번기 아닌가요 지금? 지금 1년 중에서 제일 바쁜 시기죠. 그렇죠. 예. 1년 농사를 이제 지금 마무리하고 수확의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뒤로 제껴놓고 한전에서 작업을 하니까 그렇죠. 농사는 올해 못 져도 내년에 또 잘 지면 되는데 송전탑은 올해 못 막으면은 네. 이제 자자손손 그죠. 대를 이어서 물려줘야 되니까 급한 거부터 이제 막아야 이게 도시 사는 분들하고 좀 다른 게
그 도시 사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잖아요. 그쵸. 뭐 장사하는 분들은 뭐 좀 다른 케이스지만 그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매주, 뭐 매일, 뭐 매달 이런 분기가 있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벼농사는 1년에 한 번.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확기가 딱 있으니까 그때가 1년 농사가 되냐 안 되냐 한 해 먹고 살 만한 장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 그렇죠.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위원장님이야 뭐 대장이니까 책임자니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치면 지금 밀양에 계시는 우리 할머님들은 1년 내내 농사도 5월 달부터 4월 봄부터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농사를 손도 못 댄 거지 지금. 추수도 지금 못 하는. 그러니까 추수가 눈앞에 거의 다 왔었거든요. 며칠만 추수를 하면은 진짜 수확의 기쁨을 맞는 건데. 그렇죠. 며칠만이라도 좀 더 늦게 들어왔으면은 네네. 일부라도 수확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다 지금 아무도 이게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주민분들께서? 그렇죠. 주민들이 지금 이 경찰이 3,000명 오고 한전 3,000명이요? 예. 한전 직원이 매 수백 명씩 오는데 그 주민 인원 해봤자 우리 동네가 지금 철탑 반대하는 인원이 많으면 40여 명. 네. 그분이 다 동원해도 안 되는데 그쵸. 그 중에서 또 누가 빠지겠습니까? 그죠. 아니 근데 왜 한전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5월 달에 일단 뭐 이제 물러가면서 다음에 우리 공사 재개하거나 할 때는 미리 통보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그런 거는 뭐 있었는데 통보는 그러니까 내일 공사하면은 오늘 통보하는 식이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번기니까 제일 그 농민들이 정신이 없을 때니까 이때 치고 들어가자라고 생각해갖고 그쵸. 지금 한참 일부러 제일 또. 바쁠 때잖아요. 10월달이. 네. 그래서 그러지 않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또 한전은 공기업인데 우리가 뭐 몇 년 동안 겪어본 바로는 참 야비한 방법만 씁니다. 그죠. 원래 그런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사장이 2일 날인가 공식적으로 이제 공사를 할 수 이제 다른 더 이상, 대안이 예.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고 발표했는데 사실은 그 전날 벌써 작업이 들어와서 경찰 병력도 투입됐습니다. 그럼 미리 사전 협조가 된 거고 그 전날부터는 준비가 됐었던 거네 그쪽에선. 그러니까 깔아놓고 준비하는 거죠. 뭐 발표는 예. 늦게 하더라도 예. 어쨌든 3,000명이 움직이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 어쨌든 그 농민분들은 참 이렇게 이 밀양 송전탑 아니고서도 농민들을 참 괴롭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역사상으로다가 뭐 그죠. 이렇게 광우병이라든지 뭐 광우병 미국소 네. 뭐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연 발생적으로나 뭐 이렇게 돼지 콜레라, 구제염, 이런 조류돌감, 구제요. 근데 뭐 항상 이런 뭐 것들. FTA 이런 것 때문에도 FTA, 이제 그러니까 제일 큰 건 농민들께서 FTA. 지금 또 지금 그죠. 한참 한중 FTA가. 네.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송전탑까지 니네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 여기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온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추란하고 오리라. 나는 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잃지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헤비시 프로를 민중의 소리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민중의 소리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한전이나 한전 사장이나 장관님도 그렇고 국무총리님도 그렇고 대승적인 양보를 하락하는데 그렇죠. 뭐 어디까지 네. 언제까지나 대승적인 양보만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뭘 네. 어디까지 바닥까지 다 대승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나라에서는 정부나 한전에서는 요구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 전력대라. 이거 올여름에도 전기 많이 부족해서 블랙아웃 된다. 대정전 사태 일어난다 만다 하니까 아이고 국가 사업인데 그 양보해라. 희생해라. 너네 자꾸 이기적으로 그러냐. 너네 살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 얘기를 좀 더 이렇게 듣고 싶은데요. 마을에서는 굉장히 지금 젊으신 분인 거잖아요. 거의 다. 예, 제가 뭐 제일 젊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젊으실 것 같아요. 저보다 젊은 네. 사람은 딱 한 명 있습니다. 자제분. 우리 아이들은 말고 네. 동네 이제 그 사람도 뭐 회사 다니다가 뭐
뭐 약간의 교통사고 때문에 고향 들어가서 사는데 예. 그 사람이 나보다 한 3살 정도 어리고 그 다음은 내가 제일 어리죠. 위원장님 연세가 42살입니다. 예. 예. 나머지는 그러니까 10년 다, 전에 예. 들어가시니까 10년 전에는 뭐 32살이야. 예. 그때는 굉장히 젊으실 때. 완전 애기지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 이제 어르신들은 대충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중에서도 젊다 하면 이제 50대고, 네. 이제 그 후에는 60대, 뭐 70대, 80대. 아. 예. 40여 분 중에. 예, 그렇죠. 그렇죠. 보통 농촌 가면은 그 청년회라는 분들이 다 50대 대부분 그러시죠. 네. 예, 지금 청년회 나이 기준이 55세까지인데, 청년 회원이 6명이 청년 회원이고, 청년 회원이 하도 작아서, 이제 연령 기준을 좀 올려가지고, 노인회 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60세까지. 정회원이 아니고, 이제 비회원으로 해가지고, 회원수를 좀 늘렸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밀양에서 싸우시다가 이제 서울로 단식 농성을 하러 오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언제, 며칠 날 올라오신 거세요? 그러니까 10월 2일 날 올라왔죠. 공사가 재개될 때, 그때 예, 맞춰서. 10월 2일 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기자회견 시간이 11시라 해서 좀 빨리 올라왔습니다. 서울엔 차가 워낙 막힌다. 네. 이번에 서울에 처음 올라오신 건가요? 서울에는 많이 올라왔죠. 이제 송전탑 관련해서. 네네. 집회 때문에 많이 올라왔지, 제가 개인적으로 올라올 일은 없고, 농사를 지으니까. 또 이제 고향 갈 때 서울, 그 외곽 순환도로 따라서 이제 고향 포천에 가고. 서울 안에까지 들어올 일은 제가 전혀 없지요. 그러시군요.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셨다는데 다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제 셋째, 넷째 같이 올라오고. 셋째, 넷째? 예. 첫째, 둘째는 이제 그날 시험 마지막 날이 돼서 중간고사 시험이. 그래 마지막으로 시험 치고 그래 이제 열차 타고 올라와서 저녁 때 합류를 했지요. 와, 그러면 막내가 몇 살입니까? 막내 6살이요. 아이고, 어떡하냐. 큰애가 17. 예. 대단하십니다. 예. 존경합니다. 요즘에 자녀분들 넷 갖기에도 참 힘든데. 애국자세요. 부의 과시죠, 넷이면. 애국자 집안이에요, 애국자 집안. 예. 가문이. 그래, 저는 나라의 일에 충성을 하는데, 나라가 저한테 배신을 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참.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같이 있진 않으시고요? 예, 토요일 날 내려가시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큰애가 다 이제 좀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아빠 대신? 어머니 대신 밥하고 뭐 다 하기로 했는데, 큰 이모가 와서 그런 건 좀 부담은 좀 덜었지요. 네. 그럼 지금 부부가 같이 단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 부부하고 조성재 신부님이라고 천주교 신부님이 같이 해주십니다. 참, 네. 그렇군요. 지금 옷을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시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옷에 속에는 지금 추리닝을 입고 계시고 그 곁에 생활한복이죠. 네. 연분홍색 생활한복을 입고 계세요. 네. 그 거기다가 위에다가 이제 조끼 같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띠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다가 밀양 성전탑 공사 중단 촉구 단식이라고 계속 지금 6일째 계속 이 차림으로다가 계속 계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옷을 많이 입은 이유는 단식을 하니까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추워서 좀 아침 하고 밤에 하고 이제 저녁까지는 이렇게 입고 낮에 한참 더울 때는 이제 안에건 좀 벗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특히나 아침 저녁이 워낙 쌀쌀해서요. 밖에서 맞습니다. 단식하시고 이러면 정말 건강 잃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밤에는 어디서 주무시나요? 밤에는 쌍용 자동차 단식할 때 쳐놓은 천막에서 같이 얻어 쓰고 있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내고 계신 거죠? 월세는 서울시에서 말하기를 하루에 17만 원씩 내라 하네요. 네. 농담이 아니시고 진짜로? 예, 지금 이게 계속 계고장이 날라오고 있다. 경고장이. 그 전에도 왜 행정대 집행해가지고 철거하고 거기다 화분 심고 화단 조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천막을 원래는 서울시 입장은 철거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사장을 얘기하고 하니까 막 철거는 안 하겠는데 그 대신 돈을 내라. 아, 뭐야. 아니, 하루에 17만 진짜. 원이면은, 하루 17만 원이면은, 사실은 그 앞에 대한문 길 건너에 있는 프라자 호텔 가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 가격이 이름은 호텔방 쓰는 게 낫겠다고. 그러니까요. 그 진짜.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단식 농성을 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하루에 얼마씩 달라. 아니, 이게 박원순 말이 됩니까? 시장님, 왜 그러십니까? 진짜. 아니 이게 박원순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중구청장. 중구청장이 문제죠. 새누리당 출신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가장 또 화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요. 밀양 송정탑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문제거든요. 그렇죠. 시작이 몇 년, 오래됐죠? 지금 해수로는 이제 9년째 아이고.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2005년부터 이제 사업 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고 일부 이제 그 철탑 부지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예. 그 주인의 허가를 안 받고 이제 철탑 부지를 공고되고 뭐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뭐 소송을 통해서 이제 예. 반대를 하고 또 서울 이제 그 관계자나 뭐 한전 본사나 이런 데 와서 항의 집회하고 예.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제 재작년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주민과 한전 직원과 용역과 이제 대치 상황도 좀 있었고요. 몸싸움이 예. 시작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몸싸움 시작된 지 한 3년 됐습니다. 예. 예. 연세도 많으신 분들. 예, 그래서 이제 작년 1월 달에 이치호 할아버지가 본신해서 네. 그 자살하시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좀 언론에 알려지고 그렇죠. 이제 힘든 싸움이 시작되지요. 예. 근데 여기 밀양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그 고압 송전탑, 네. 철탑을 설치하려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인천 송도 같은데. 그다음에 또 경기도 광주 분당 유지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평 안성 이런 쪽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당진도 그렇고. 그런데 그쪽은 그 756 킬로볼트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3, 4, 5 킬로볼트.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는 그런 쪽은 지금 말씀드렸던 데는 대부분 이제 대도시 주변, 근데 인구가 좀 밀집한 곳이에요. 그래서 일단 일단 속된 말로 지역에 쪽수가 좀 되잖아. 사람들이 좀 되니까 지금 격렬하게 항의하고 반대하고 하면은 막 공청회도 하고 막 설명회도 하고 그러면 반박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막 연기되거나 그 뭐 안 하기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가기도 하는데 이 밀양 같은 데는 인원도 그 3, 4, 5가 아니라 이건 756이에요. 756 두 배. 네, 765kV. 765kV. 이게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예, 숫자는 2배인데 용량은 4배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곱수로 가는 거라. 네네. 이거를 좀 예를 들면 대책위 차원에서 예. 뭐 공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방향을 틀어라라든가 뭐 이런 말씀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굳이 송전탑이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다 하면은 예. 뭐 우회하는 방법이나 지중하는 방법은 대안은 우리가 제시를 항상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전도 그 대안에 대해서 추궁하고 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은 있지만 예. 그게 이제 한전에서는 최종적으로 결론 내기로는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든다. 시간이 많이 든다. 네. 그 내용 때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예. 송전탑을 세워야 된다. 예. 그 입장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결국은 이제 자기네 돈 아끼려고 네. 또 시간 아끼려고 그거에 대한 볼모를 갖다가 밀양 주민들로다가 한 거잖아요. 예, 없는 맞습니다. 주민분들께.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다음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765kV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중화 땅 속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하는 거. 지금 이게 고압 송전탑 있잖아요. 이거 미국에서 30년인가 40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이 기술이. 그리고 한참 전에 이것이 전자파로 유해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것을 지중화하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지금 미국에서는 상용화가 됐어요, 실제로.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대도시 근처에 그 철탑 같은 거 보셨어요? 없어요. 다 지중화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거죠? 그게 돈이 약간 덜 드는 데다가 그리고 그 고압을 이게 또 이거 얘기하면 되게 긴데 예, 말 그대로 공사 기간이 단축되니까 그런 그렇죠. 거겠죠. 전봇대 세우는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작게 들고 근본적인 이유는
밀양을 지중화해주면 우리나라 전국에 예. 철탑을 못 세우고 그렇죠. 다 지중화할 수밖에 없다는 선례가 된다. 예, 그렇죠. 그런 예.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부디 이게 예. 그래 주민의 피해를 감수하고라서 네. 또 송전탑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송전탑에 왜 이렇게 밀양 주민들께서 송전탑이 바로 옆에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리고 계시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송전탑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핵발전 정책이 문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전탑은 전기 만드는 발전소가 없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 지금 정부나 한전에서 하려는 원자력 발전소 그 계획이 지금 울산 지역에 있는 고리 지역에 있는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발전소는 1호기는 벌써 수명이 만료돼 가지고 폐기했어야 되는데 10년 연장했죠. 예. 연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2호기, 3호기, 4호기도 2025년 되면 다 수명 만료가 돼서 폐기해야 돼요. 예. 예. 그 4호기 4개의 발전소가 2025년 되면 폐기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신고리에 원자력 발전소를 또 줘요. 예. 1, 2호기 지금 져져 있고 3, 4호기 이제 준공 계획 내년 자기들이 말하는 게 내년에 준공된다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5, 6, 7, 8호기 또 계획이 있어요. 승인은 안 났지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8개를 포함해서 폐기될 원전 4호기 4개까지 다 가동을 했을 때 765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폐기될 거는 폐기하고 새로 지을 거는 새로 지고 하면은 예. 765가 굳이 필요 없는데 예. 폐기될 거를 계속 수명 연장을 하겠다 이거죠. 예. 여기서 그럼 좀 위험할 텐데. 그러면은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전기가 밀양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거네요?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 추진하는 겁니다.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 예. 밀양에 송전탑을 지어야겠다라는 예, 그렇죠.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765 말씀하셨는데 765 볼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765 킬로 그쵸, 킬로볼트죠. 그쵸. 킬로볼트. 예. 그러면 사실 그 한 사람이면 75만 6천 볼트.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볼트면은 흔히 그 고압선 지나가고 그러면은 뭐 2만 볼트, 3만 볼트 이것도 참 센 거잖아요. 그렇죠. 2만 볼트, 3만 예. 볼트 센데 그거보다 무려 한 30배, 40배 이렇게 센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전자폭탄이라고 볼 수 있죠.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길가에 있는, 지금 네. 도시에는 없지만, 시골이라든가 변두리 가면 전봇대 있잖아요. 네네. 전봇대가 22.9kV. 그 다음에 산 중턱에는 지금 작은 그 송전탑이 있어요. 네. 그 변전소까지 연결되는 거. 네네네. 그게 바로 154kV. 그 다음에 345kV. 네. 이게 765kV. 7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볼트. 그리고 이게 왜 전봇대 같을 때 비 오거나 아니면 날이 좀 습하거나 구름이 많이 깨거나 아니면 날씨가 전봇대가 지금 오래됐다 이러면은 그 지지직하는 소리 나잖아요. 오 하는 소리가 나죠. 빵빵빵 터지는 소리도 나고요. 스파크도 나고. 예, 플라즈마 소리 예, 나는. 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EMP 같은 거예요. 그 EMP 폭탄 아시죠? 전자파 폭탄. 왜 북한 핵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게 강화되면 되는 거고요. 그 765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 정전사고 나거나 그 애자가 절연 장치가 네. 그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이래서 송전탑이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는 EMP 수준의 그 전자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네. 되는 거고 이게 그 세계보건기구 네. WHO 그다음에 그 산하에 있는 IRCA에서 네. 전자파가 뇌종양의 원인,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예.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 뭐 예, 이런 맞습니다. 보고가 그런 연구 결과가 부지기수예요, 지금. 네. 그런데도 강행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강쌤 준비 많이 오셨네. 네. 근데 또 이제 그 상식 모르시는 아닐까요? 상식. 밀양 분들한테 이게 지금 상식이 돼 있겠죠. 그렇죠. 밀양의 할머니들은 이게 상식입니다. 뭐 다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싸우고 계셔서 그죠. 그러니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언론 보도만 보고 대부분 잘 모르죠. 그렇죠. 예, 서울 사람은 대부분 다 모릅니다. 모르죠. 네. 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싸우고 계시나? 아니 뭐 보상금 받아가지고 딴 데 가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딴 데 갈 정도 보상을 해주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지요. 보상금으로 책정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받으신 분들도 일부 있다고 제가 지금 봤는데. 한전에서 요번에 앞에 작업하기 전에 한 게
평균 가구당 400만 원이거든요. 가구당 와, 400. 예. 많다. 네, 400만 원. 예. 예, 근데 400만 원이 평균이지 일률적으로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예. 거기서 이제 거리에 따라 마을에 아. 또 한 마을의 가구수에 따라 나누면은 예. 작게는 45만 원 받는 느낌이고 45만. 예, 그것도 해당 안 되면 못 예. 못 받는 사람 가구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가구수 작고 송전탑에 가까이 있으면 이제 900만 원까지 받는 사람이 있고 평균 4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4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상안에 도장 찍어라 해서 이제 400만 원을 지급한다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알고 보면 평균 400만 원이기 때문에 내가 한 45만 원 받을지도 안 받을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줄 테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끝나는 보상인 거잖아요. 뭐 그렇죠. 연간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예. 900만 그리고 이제 원이라고 뭐 해도 마을별 예. 발전기금 있는데 예. 송전탑 써서 내가 못 살고 죽을 판이네. 발전기금 마을에 받아서 뭐 길 포장하고 회관 예. 리모델링 해서 그 나한테 들어오는 게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니 안 아니, 걸리게 생겼는데. 그렇죠. 지금. 그 전기줄 밑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닭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 여사님 같은 경우에도 전기 구입한 그 앞 밑에 가고 살라 그러면 그 살겠어요 닭이? 예? 그거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고압 전류를 그것도 뻔히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45만 원이고 아니 900만 원을 말도 안- 준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거기 거죠. 밑에 살겠냐 이런. 그건 아니, 그게- 그 사람의 생명하고 관계돼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다 보면 송전탑이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예, 그 논 위에. 예. 그런데 보면 자세히 보시면 그 철탑 밑에는 벼들이 잘 안 자라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네. 40만 원, 뭐 9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암 발생을 2배, 3배 높여준다는데 그죠. 누가 그걸 이거 갖고- 치료비도 안 나오는 아니 몇 거지. 억도 아니고 무슨 아니 근데 정말 9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아니 그분들이 지금 대충 어르신들께서 예. 거기서 거의 굉장히 오래 농사를 짓고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평생 태어나서 계속 그 농사를 지으신 분이 저처럼 젊은 사람이야 뭐 네. 기능을 하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태어나서 거기서 뭐 여태 살았지 어디 딴 데 갔다 그쵸. 갔다 오고 뭐 이런 네. 일은 없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땅을 다 버리고 평생 사셨던 일궜던 예. 농사하셨던 그런 땅을 다 버리고 가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부담 예. 파시고 거기다가 밧줄 매다시고 네. 막 그렇게 좀 그 투쟁하는 모습을 좀 봤어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걸 또 보니까 뭐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구덩이를 파갖고 그 할머니들 집어넣게 이거 말도 예, 참 그래야지. 외부 세력 얘기가 그거에 대해서 좀 직접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게 저희 동네 일인데 그러시고요. 아니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이게 몇 번 철탑이죠? 그게 96번 96번 철탑 철탑. 부지. 그게 161개의 철탑 중에서 69개가 밀양을 지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 그 중에서 이제 청도면은 합의해가지고, 남은 송전탑이 이제 4개면에 59개 예. 송전탑이 있고, 우리 동네가 이제 95번, 96번, 97번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딱 그 마을이시네요. 좀아 그 예, 95, 96, 그 97. 오늘 낮에 그 동네 형님한테 전화 와서, 뭐 아,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그 어떡하냐. 힘들어도 뭐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네. 그래도 했고 그 오늘 그 통진당 사건도 기자회견 했는데 그 기자를 나중에 기자회견 끝나고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참. 통진당이 파는가 누가 파는가 확인한 것도 네. 없다고 예. 자기 입으로 그래 스스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아니 사람이 이거 지금 이번에 요즘에 그 아로 아시잖아요. 통합진보당을 그냥 아로 조직으로 뭐 혁명을 한다. 어떻게 보면 그거 똑같은 논리 같아요. 사람을 갖다가 구덩이를 파고서 걷다 밧줄 매놓고 할머니들 들어가게 했다. 이게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짓이겠어요. 이거를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네, 뭐 다른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건 그 할머니들께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우시는 그러니까 이 밀양 그거를 투쟁에 아예 이제 그 덧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갖다가 네. 종북세 그게 이제 뭐- 말하면 이건 종북들에 말려든 거다라는 거 국민들에게 네. 그런 인식을 주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는 네. 기자면은 좀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서울에서 올라보니까 네. 이게 뭐 네. 조선일보나 뭐 네. 이런 그런 아주 큰 영향력 있는 언론에서 네. 양심이 다 기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잘못된 말만 하고 그냥 한전에서 하는 거짓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언론에 보도하니까 이 사실이 왜곡되고. 안 알려지고 예. 왜곡된 사실만 알려지니까 내가 시위하다가도 뭐 네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냐 하는데
보통 정말. 제가 엊그저께 그 KBS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진짜 그 브라운관으로 뛰어들어가갖고 진짜 뉴스 TV를 파괴를 시키고 싶은 충동을 일었던 적이 있는데 뉴스를 보지 마세요. 그거 왜 보시고? KBS 뉴스 민중의 소리 더 많이 봐요. 근데 KBS 뉴스에서 그 잠깐 뭐 식당에서 본 건데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가끔가다 이렇게 봤는데 되게 좀 보수적인 성향이에요. 뭐 기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좀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이제 그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논설을 잠깐 한 1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왜 다른 지역에서 밀양만 송전탑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지나가는데 다른 지역은 반대를 안 한다. 왜 밀양만 반대를 한다. 네. 이거는 분명한 그리고 어차피 그 전기가 전국적으로 필요하기 위해서는 밀양을 지나가야 된다. 그럼 밀양 때문에 밀양 반대한다고 전국적으로 다 전기 다 안 쓸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밀양은 누가 봐도 이거는 지역 이기주의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람들 없는 곳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논설위원 그 전기줄 밑에 가고 그 송전탑 밑에 가고 살라 그래 보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지역 이기주의. 그래서 나는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장님도 그 마을 주민들도 다른 지역 사람들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으실 공격 되게 거예요. 많이 받으시고 되게 속상하셨을 텐데 이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는 말이에요. 이 765 kV의 송전탑이 지나가게 돼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신고리 원전 새롭게 4기가 막 건설이 돼야 돼요. 네. 건설이 돼야 되는데 이 총 건설 비용이 대략 추산해서 네.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어요. 12조 원이에요. 네네. 이 12조 원은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뭐 현대건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굵직한 건설업체, 엔지니어링, 플랜트 업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 4대강에서 보셨잖아요. 12조예요. 12조. 여기 돈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런데 400만 원 주고 퉁치자고 하는 거야. 네. 그러면 그리고 보상금 때문에 그 밀양 주민들이 이거 반대하는 거다. 네, 그렇죠. 보상금 한 판을 더 받으려고. 돈 더 받으려고 저러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의 그 최근에 서울의 수도권에 그 발전소가 예전에 그 당인리 발전소라고 이제 한강변에 하나 있는 거 있어요. 합정역. 그렇죠. 합정동이 있는데 이런 데 있는데 최근에 짓는 건설 그 발전소는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또 해안가에 화력 발전소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부산 경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안가의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가 산업 시설이 희박해요. 네. 그런데 해안가에 그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짓는 이유는 뭐냐면 대규모의 그 냉각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다가 신고리 그 발전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냉각수가 필요하니까 시골에다가 해안가에다가 발전소를 짓습니다. 근데 소비지는 어디입니까? 대도시 지역. 그쵸. 그러니까 전력의 생산지는 인구 희박 지역. 그다음에 그 전력 소비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전기를 쓰면 얼마나 써요? 이게 님비 현상, 뭐 지역 이기주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시골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 시골 사람들은 쓰지도 않는 전기를 그쵸. 그러면서 송전탑 765 kV 이런 걸 쭉쭉쭉 날리는데 자기 논밭에 농사도 안 되고 거기다 암 발생이 2-3배 늘어나고 농작물 키워지지도 않는데 이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죠. 생존을 건 거죠. 이게 생존인 거예요. 네. 그리고 아니 보상금 받아서 다른 데로 이사 가라. 네. 땅 팔아서 그 땅이 팔립니까? 제값으로? 팔리지도 않고 이게 서울의 아파트도 아니고 이게 환금성이 안 좋아요. 부동산 기본적으로 하시는 누가 분들은 그 땅을 삽니까? 누가 그 땅을 삽니까? 네. 그리고 우리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회사가 안 맞으면 이 회사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그렇죠.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이직하는 게 나름대로 쉬워요. 시골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평생을 일궜던 네. 땅을 버리고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같은 일이에요. 벼농사라고 하더라도 그 경상도 지역, 남북만 하더라도 그 기후라든가 토양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농법 자체가 달라야 돼요. 60, 70, 80 먹은 노인 양반들한테 농사 기법을 바꾸라고 하는 건데 그쵸. 삶의 터전을 바꾸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 정부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니들의 희생을 감수하라. 이거 국가 이기주의인 거죠. 잘못했어요. 네. 제가 대신 봤던 사과할게요. 닥터강의 게스트인 것 같은데 오늘? 그러니까 너무 열받으시네요. 다 맞는 소리입니다. 네, 맞아요. 아니, 제가 봤던 영상 중에 밀양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보상금 줄 테니까 나가라는데 할매들이 돈 몇 푼에 넘어가면 우야겠노. 고향이 땅이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거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거기서 사셨던 모든 게 담겨 있는 그리고 곳이잖아요. 그 양반들, 네. 당신들이 묻힐 곳이에요, 거기가. 네. 네. 그런 곳에 또 그걸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예, 땅에 이어져 이걸, 가야 되고. 참 근데 이 할머니들 그 말씀하시는 중에서 참 가슴이 와닿던 게 나도 이놈들아 새누리당 찍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예. 아, 그건 좀 아프다. 참 너무 이게 근데 밀양이 원래 또 이제 보수적인 보수적인 동네이시니까. 뭐 경상도가 뭐 그런데 그 말이 제일 아프네. 예. 근데 철탑하는 할매들이 선거 끝나고 참 탄식을 많이 했어요. 문재인이 됐으면 수월케 막 그러게. 싸움 더 안 해도 되고 쉽게 넘어갈 거를 아유. 박근혜가 돼서 이거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나. 선거 때 그런 곳이 딱 두 군데였잖아요. 밀양하고 제주 해군기지. 그렇죠. 네, 요거 두 개. 네. 그러니까 너무 그 힘이 빠지고 탄식을 했는데 그래도 할매들이 일어나서 예. 할매들만 일어난 게 아니고 전국의 그 농성장을 돌면서 예. 다시 힘을 내서 싸워보자고 그래 예. 전국 농성장을 순회하셨습니다. 네. 할머니들께서 예. 아유 참. 할머니들이 대단하시지. 이 철탑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 농성장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밀양만 좀 알려져 있는 케이스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게 밀양이니까 밀양에 좀 농성장이 많고 다른 지역도 뭐 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지금 전국의 송전탑 부지가 밀양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전도 여기가 뚫리면 예, 밀양을 꺾고 나서 이제 다른 데를 하락하는 거죠. 예. 밀양을 안 꺾고 나서는 다른 데 할 수가 없지요. 밀양은 다른 7, 데서- 6오고 나머지는 3, 4, 5니까 밀양 제일 센 거 했는데 니들은 왜 안 해? 뭐야? 이러면서 밀어붙일 수 있지. 예. 근데 너무 화나네요 정말 어르신들께. 그러니까 저는 국가나 한전에서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목숨 담보로 온 나라 국민 목숨 담보로 우리가 돈 좀 벌고 싶다. 차라리 솔직하게. 예, 차라리. 예. 우리가 핵발전소 많이 져가지고 돈 좀 많이 벌고 싶다. 근데 터지면 책임 못 진다. 아 무서워. 그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그 이제 블랙아웃. 전력난 때문에 전력난 때문에 그런다. 밀양을 빨리 지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너무 거기까진 가지 마세요. 네. 네. 오늘은 정책 담화를 토론하는 장이 아닙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그것도 얘기되어야 되는 게 예. 정부나 한전에서는 항상 올 여름에도 그랬지만 블랙아웃, 예. 뭐 대정전 사태, 뭐 전력이 모자란다 하는데 전력은 안 모자라지요. 예. 위기를 부추기죠. 자꾸 예. 언론을 통해서. 뭐 자본주의 사회가 그거 아닙니까? 생산물이 넘쳐나면 싸지고 없으면 비싸지는 거. 예. 근데 이 회사나 공장이나 이런 산업체에 내주는 전기는 싸잖아요. 그죠. 예. 원가 이하죠. 예. 그럼 전기는 남으니까 싸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남으니까 이제 과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자꾸 피는 거 아닙니까? 핵마피아들한테 좀 놀아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 올해 여름에 저희 건물만 해도 저 홀짝 운행을 시작했거든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홀짝 운행. 엘리베이터. 그리고 관공서 같은 경우는 블랙아웃 된다고 다 이제 에어컨 못 켜게 해가지고 네. 28도인가 이렇게 여름에 유지를 죽는 줄 알았지, 했었어요. 그냥. 예. 여름에 다들 죽으려고 질질하면서 그랬는데 그냥 뭐 이랬죠. 그러니까 전기가 모자라지 않는데 실제로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인식을 자꾸 주는 거예요. 예. 작전이죠. 예. 그냥 그러면서- 전기가 모자라니 아껴 써야 된다. 이런 그러면서 생각을 밀양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핵발전소 필요해 이렇게 되니까 예. 위험하지만 필요해 이런 인식을 갖게 돼요. 위험하지만 필요한 게 뭐야 대체? 아니면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여태 60년 동안 그런 그렇죠. 연구만 했기 때문에 예. 그게 다 치밀한 작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전수죠. 예. 그런 연구만. 근데요, 그 위원장님, 이제 여름에도 그 5월달, 6월달에도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땐 더워서 예. 제 농성장 같으면 예. 더운 거 부자들 말고 우리 없는 사람들은 여름보다 겨울이 더 춥겠거든. 그렇죠. 이제 겨울은 농성장 어떻게 해요? 지금 겨울까지 겨울까지가 안 문제가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공글이 들어갈 판인데 지금 헬기 날아다니는데 지금 텁하기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렇게 보니까 텁하기 나무는 이제- 다 쳤더만. 아니 이제
철탑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여태까지 했고 이제 예.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철탑 작업을 한 터프기나 이런 걸 할 차례지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께서 거기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도 공사 현장까지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시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일부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통진당 그 무덤 사건은 거기에 96번 현장 공사 현장에 들어가셨고 예. 다른 지역에는 이제 공사 현장에 아예 가지도 못하고 그 밑에 길에서 경찰 병력에 의해서 차단됐죠. 네. 예.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거기 할머니들께서 계속해서 실신해서 쓰러져 나가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거기가 산 중턱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차가 안 다니죠, 일단. 차는 안 다니죠. 그럼 걸어서 가야 되는데 한참 걸릴 텐데. 96호 현장에는 걸어서 그 현장까지 가야 되고 이제 바드리 현장 88번, 89번은 차가 올라가는데 아예 밑에서 이제 차단당했으니까 위에까지는 못 올라가고 예, 밑에 있는 길도 그 공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죠? 차 다닐 수 있는. 아 거기는 원래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 원래 마을이 예, 있었는데. 그 마을에 철탑 그 89번, 88번 현장에 있는 마을이 바드리 마을인데 예. 그 마을에는 한전과 합의를 해가지고 집단 예. 이주를 했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대로 살고 있는데 예. 아, 이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길을 올라오는 길을 확 포장해 준다는 조건으로 예. 그 합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동네 사람 다 모여서 합의한 게 아니고 예. 몇 명만 일부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동네 반장 예. 아이고 어떡하나. 영향력 있는 사람 몇 명이서 합의를 예. 한 겁니다. 해군기지 때도 해군기지랑 마찬가지예요.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예. 전부 다 모여서 합의를 한 게 아니고 몇 명만. 일부 예. 반대파는 일부, 이미 예. 반대파는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알려지도 않고. 일부 몇 명만 하고 또 이 사업이랑 상관없는 옆마을에 가서 합의를 해요. 뭘 완전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합의하고 도장만 찍어주면 보상금 몇몇 나오고 뭐 관광 보내주고 하니까 합의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랑 그래가지고 상관없는. 이제 발표하기는 경과지 마을 30개 중에서 15개 마을이 합의했다. 예. 그럼 모르는 사람은 왜 이렇게 반 이상 합의했는데 왜 공사를 방해하냐. 예. 이래 생각하는 거지요. 와, 진짜 나쁜 놈들이다. 정말. 근데 그 수법이 다 똑같은 것 같아. 일단 갈라치기 하는 거잖아요. 찬반 그렇죠. 주민 이렇게 네.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속상한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마을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살갑게 살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실제로 밀양에서도 그런가요? 밀양에서도 그래서 지금 한 동네 사람도 이 성전탑 들어오기 전에는 진짜 남이라도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예, 뭐 몇 가구 안 될 테니까. 자고 일어나면 맨날 보는 사람이고 하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한전 측에 넘어가서 찬성을 하고 하면 돈 받고 반대하는 관광하고, 사람이랑 그 사람은 원수 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원수 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촌에는 마을이 뭐 우리 동아마을 같은 경우는 동아마을 안에서도 작은 마을이 예. 마을이 4개예요. 근데 이게 찬성하는 마을은 이렇게 하는데 옆에 반대나 뭐 그냥 가만히 있는 중립을 예. 지키는 마을은 아예 마을 회의한다 해도 오지도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마을끼리 싸움이 되고 개인끼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 해군기지하고 완전 진짜 상황이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은 꼭 그런 식으로 마을 공동체를 예, 파괴시켜요. 파괴시키고 주민 간의 싸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분란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오래 보셨던 마을을 또 오랫동안 평생 동안 꾸려왔던 할머니들께서는 어르신들께서는 얼마나 친척보다 마음이 더 아프실까. 친한 사람과 이제 원수가 됐으니까 예. 참 그것도 문제인데. 그건 아주 심각한 거죠. 네. 지역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건데. 예. 인터넷 뉴스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현안이 달린 그 인터넷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다 댓글 싸움을 하잖아요. 말하자면은 좀 민주 시민들, 의식 있는 민주 시민들과 소위 말해서 일베 내지는 국정원들의 이제 인터넷 여론전이 아주 엄청난데, 그러니까 그 일베 내지 국정원의 논리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여기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몇십 명 안 된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몇 배가 지금 다 진보당 내지는 맨날 전문 시위꾼들이 거기 가 있다. 라고 외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력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고. 그 얘기도 지금 해군기지 때하고 똑같은 드립이거든요. 외부 세력. 네, 외부 세력, 외부 불손 세력, 외부 불손 세력들의 혹시 말하자면은 그 주도에 의해서 그냥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나 뭐 이런,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선동해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다. 내 분란을 만드는 거다. 외부 세력이 이제 주민들을 세뇌시켜서. 네, 선동하는 거다. 예, 참 그런 거 들으시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경상도 뭐 대도 안 하는 소리 들으니까 참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데 외부 세력이 아무리 세뇌가 됐다 해도 새벽 2시에 할머니들이 길도 안 보이는데 지팡이 짚고 올라간다 하는 거는 그 돈은 얼마 줘야 그래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외부 세력이라 하는데 외부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핵발전소가 폭발되면은 그럼요. 여기 서울 시민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왜 외부 세력입니까? 그래 이거는 밀양 송전탑의 문제가 아니고 핵발전소 핵 정책에 대한 그 싸움이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제 농번기가 이제 추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추수 시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끝나면 이제 추수할 때 농기계도 좀 수리도 해야 되고 새로 구입도 해야 되고 또 그 농기구 농사 자재도 준비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송전탑은 쓰지 않았는데 지금 아예 매매는 안 되고요 땅은. 그러겠죠. 예. 팔을락 해도. 매매 안 되고 대출도 이제 뭐 옛날에 보통 정상적인 대출이면 땅값이 뭐 땅값에 70% 80% 대출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70% 80%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30-40% 해서 완전히 급감했죠. 영농자금 성격인가요? 영농자금은 이제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내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냈을 때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이 제일 먼저 알아. 그러니까 그 땅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대체. 보상금도 얼마 안 주면서 이거 뭐 그러니까 이사 가고 싶어도 땅이 팔리고 뭐 돈이 만들어져야 이사를 가는데 지금 벌써 송전탑 서지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데 송전탑 서면은 더 심하면 심하지. 뭐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 평생 동안 같이 살아온 이웃을 떠나가지고 자기 혼자 다른 동네 가서 그 누가 살겠습니까? 동네를 통째로 다 딴 데로 이주시켜주면 몰라도. 이게 또 평택 대출이 생각나네. 옛날 그 미군기지 있잖아요. 근데 그 평택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뭐냐면 이 평택 대출이 분들이 집단 이주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그 평택 대출이가 다른 데서 집단 이주가 돼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 스토리도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집단 지금 밀양 주민들 뭐 송전탑이 건설이 돼서 아니면 건설이 안 되더라도 여기서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이주를 가야 돼. 이주 가면 어차피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넓다고 새 땅을 찾아서 우린 뭐 그 동네가 전체 이주할 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슨 인디안 잡으러 가서 뭐 서부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가게 되면 그쪽에서도 우리 왜 전학 자주 다니고 이러면 아이들 얼마나 그 학교에 적응하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젊고 어린 친구들도 적응하기 힘든데 어르신들께서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7, 80대 그 노인 양반들 어딜 가서 또 새로 개척해서 사시라고. 적응하다 병 나서 돌아가시는 거죠. 진짜. 이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 보상이라는 수준이 너무 터무니없이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건 보상은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까? 송전탑만 안 들어오게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국가가 나한테 이렇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나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송전탑을 짓겠다 이래놓고 이러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반론을 제기했지만 야 그건 그건데 우린 송전탑 지어야 되겠다. 야 너네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다. 우린 이거 지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론은 그냥 뭐 메이저 신문들이나 방송들은 아니 우리나라 전기를 써야 되는데 니네가 쪽수도 작으니까 감수를 해줘야지. 희생해라. 니네가 국가를 위해서 양보해라 이런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죽으라 이런 건가요? 아니 근데 진짜 죽으라는 것이 이거는 뭐 보상금도 아까 얘기했지만 터무니가 없고 그 마을이 해체가 되면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기본적인 뭐 조건도 안 갖춰준 상태인데.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야 이건 배달의역군 뭐지 옛날에 뭐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합리적으로 진짜 정당하다 하면 우리가 희생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핵발전소 지으려고 하고 거기서 만드는 전기를 보내려고 하는데 진짜 전기가 모자라고 필요하면은
땅속으로 묻어서 가라, 안전하게. 그 이제 한전에서는 2조 7천억인가 든다 하는데, 한전 자료를 갖고 우리가 검토했을 때, 지중할 때 5,900억이면 되거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한전에서는 공사하는데, 예. 하여튼간에 공사하기 어려운 조건을 다 붙이는 거예요. 일부러 더 하기 예. 싫으니까 이것저것 예. 다 갖다 붙이는 그러니까 거죠. 안 좋은 조건은 다 붙여가지고 했을 때 2조 7천억이고 그런 거고 또 예. 공사 기간도 10년이라는 게 걸리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한전 자료를 그대로 검토했을 때 예. 3, 4, 5로 4회선 하면은 5,900원이면 가능하다. 1,900억. 예. 5,900억. 이면 가능하다. 공사 기간도 한전에서 말하는 10년이나 안 걸리고 더 짧게 될 수 있다. 그래 지금 신고리 예. 발전소 3호기도 한전에서 말하는 건 내년에 준공된다 하는데 예. 지금 부품 비리 때문에 그렇죠. 예.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확실히 모르는 모르고 뭐 확실한 정부에면 내년에는 안 된다. 예, 그런 내년엔 정부 안될것 같아요. 예, 정부도 예. 있고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한전에서 한 게 발전소 부품이 진짜 올바르게 들어간 게 하나라도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는데 예. 그런 거 따지면은 기간도 시간도 충분히 있고 그 시간에 주민과 한전과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예 진짜 허심탄회하게.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서 예. 그 전문가 집단이 예. 할머니들을 설득해라. 예. 그게 맞죠. 예. 할머니들을 설득하면 우리가 뭐라고 힘든데 산에 올라가서 그걸 막겠습니까? 예. 농사나 짓지 그냥.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 그냥 평생을 땅을 팔고 그 일만 한 사람을 왜 전문가 집단이 설득을 못하냐 이거지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예, 나를 납득시켜라. 예. 그럼 내가 뭐 할 일 바쁜데 뭐하러 산에 가서 그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왜 단식을 하겠습니까? 한전에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설득을 안 시키고 그래 강행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가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면은 우리가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름다운 양보 네.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지요. 위원장님 군대도 다녀오셨죠? 군대는 안 갔습니다. 아 이런. 오늘 처음으로 웃음 포인트. 방해 산업체 다니니까 방위산업체 다니셨어요? 병역특례업체잖아요. 저는 그게. 방위였는데 그냥. 뭐 만드셨습니까? 방산업체에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아는 탱크. 탱크.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 그 잘못된 부품.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신문에 많이 나오는 거 제어 케이블이잖아요. 그렇죠. 제어 케이블. 이게 보니까 그 리베이트 비용이 1조 5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위원장 쪽에서 뽑으신 게 5,900억 원이 공사비니까 나머지 2조 7천억 원이 부풀려진 거지. 거기서 이제 리베이트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렇지. 돈 세탁할 때 비용도 있고. 예, 그 돈이 그 돈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게 이제 제어 케이블인데 이건 뭐냐면 시험 성적서가 위조됐다라는 건 그 성능과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위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이 원전의 치명적인 결함과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신고리만 왜 그 일본 후쿠시마에서 하나만 하나만 망가졌네요. 하나 딱 터지니까 주르륵. 우리도 그렇게 주르륵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좁아요. 예, 거기 쿡쿡쿡. 발전단지는 12개를 가동하려고 하니까 하나만 터지면 12개 다 터진다고. 그게 또 새 거도 아니고 네. 그 나머지 있는 거는 막 30년 지났는데 10년 연장 또 하면 또 10년 더 연장의 재연장인데 이게 무슨 뭐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 터진 것도 수명 만료가 된 거를 재연장해가지고 하다가 그 연장된 게 다 터진 거예요. 예. 예. 참나 그 대한민국 헌법에 보시면 35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밀양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야. 예, 헌법 내진보하고도 안 맞네.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헌법의 2조인가 보면 또 있잖아요.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하고 예. 2조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 주인은 예. 대한민국 국민이다. 저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공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원하지 않는 공사를 하인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 말하는데.
제가 한번 저는 지금 공연을 다니는 사람이라 갖고 지방 공연을 막 다니다가 이제 경상도 쪽도 자주 가요. 근데 이제 경상도 쪽 가면은 이제 정부 비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찬양 일색이시죠. 근데 한 번은 기름 넣으러 주유소를 딱 가는데 그 씨가 되게 짧은 시간인데 막 정부 비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전두환이 어떻고 노태우가 어떻고 이명박이 어떻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좀 아까 얘기했던 제어 케이블이 어떻고 이게 너무 이렇게 아저씨가 이렇게 주유소 기름 넣는 분이신데 되게 많은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번 찍으셨어? 아니요. 그런데 근데 이제는 갈 때 이렇게 시동을 딱 하니까 고객님, 근데 이제는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되셔갖고 세상이 바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번 찍으셨어. 근데 이제 그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전두환 때, 노태우 때, 이명박 때도 이제는 이명박 됐으니까 바뀔 것이다. 이제는 바뀔 것이다. 바뀔 것이다라고 계속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희망을 계속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 리베이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리베이트들과 흔히들 정경유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유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어떤 전미 무기협회, 총기협회 때문에 돌아가듯이 한전이라는 기업도 상당히 많은 어떤 리베이트, 정치적인 리베이트로 이렇게 돈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일단은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전이라는 데는 어떻게 공기업이지만 가장 큰 공룡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식 기업들, 자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기업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런 것들을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땅 속에 들어가갖고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하고 바닥에 누워가고 저항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방법은 정부를 이렇게 바로 세워놓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까도 좀 아까 말씀하실 때 새누리당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도 새누리당 찍었어. 라고. 이제는. 형님처럼 말씀하시면 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밟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거에 굉장히 너무 익숙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어떤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을 바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투표인 것 같아요. 다음 투표 때라도 우리 경상도 분들 좀 이렇게 바른 생각 가지시고 잘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되게 강하게 얘기하는데 결론은 그 다음 투표까지가 지금 너무 멀어요. 당장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어서. 다음에 도지사 출마? 아니 근데 공사 이제 시작되면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법적으로 헌법소원이라든가 무슨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 같은 거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개인 간의 싸움이거나 그런 게 이제 약발이 받을지 몰라도 이거는 정부가 이제 맘먹고 하려고는 공사니까 그런 그렇죠. 게 이제 자체가 받아들여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싸우면서 맨날 우리는 고발 당하면은 검찰 조사받고 재판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고발하면은 그냥 재판까지 가기 전에 그냥 혐의 없음으로 끝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적 대응 이런 자체가 좀 힘든 거죠. 정부한테 법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법적 대응을 한다 하는 거 그거는 그렇죠. 참 우리가 힘을 빼는 일이죠. 답답한 게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이제 1년도 안 된 이제 반년 됐는데 이게 정부 결정이 곧 법이다. 법의 결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한 것들이, 정부가 하기로 한 것들이 결국 법은 아닌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정부하고 법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정부가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무슨 삼권 분립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교과서에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요 송전탑 사건을 계기로 이제 완전히 각인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죽어라. 예. 죽어줘라.
쉽게 그렇죠. 말하면.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말하면 이제 아름다운 양보를 해라. 힘없고 빼갔으니까. 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게 꼭 밀양 몇 개의 마을 얘기만이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다. 이게 전체의 미래와 우리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라고 그래, 좀 이제 밀양이 시발점이 되는 거죠. 네. 밀양을 밟고 나면은 새로운 송전탑을 세우고 새로운 발전 단지를 만들 거니까 너도 다 희생해라. 그거죠. 온 나라 국민이 이제 희생 당하는 거죠. 밀양이 당하면은. 예. 그러니까 밀양에서 끝을 나가면 이 싸움을 우리가 이겨야 되고. 그렇죠. 지게 되면 이제 다음 수소는 뻔하지요. 뭐 다른 송전탑 부지, 다른 발전소 부지 이제 순차적으로 작업해 나가겠지요. 아, 이건 너무 참담하네요, 정말. 좀 희망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밀양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전혀 이런 정치적인 걸 잘 모르는 친구인데, 이번에 이제 밀양 송전탑 공사 때문에 주말에 비상특근을 한 거예요. 갔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보고 있는데 너무 눈물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 가신 분들은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르신들의 눈물, 정말 목숨을 건 투쟁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텐데 그걸 숱한 언론사들이 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받아쓰지 않아서 현장에 있지도 않으면서 막 왜곡 보도를 하고 이러니까 더더욱이.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돼야 되는 게 사실 이렇게 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우선 대화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밀양 이런 얘기가 사실 우리 이 사람들의 입과 입에서 표자가 돼야 되는 건데 언론에서 밀양 보통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은 약자의 편에서 대변을 해주는 게 저희 상식이잖아요. 근데 언론은 일단 자본의 논리로 굴러가는 곳이라 이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되게 광고비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밀양 주민들은 우리 독자도 아니고 돈도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을 자꾸 대변을 해주는 거죠. 언론에서 그건 좀 참 답답하네. 오늘 방송 정말 무겁네요. 정말. 뭔가.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애청자들께 어떤 행동 지침 이런 걸 이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나가자, 싸우자, 승리하자, 막 이런. 뭔가 좀, 서명을 해주시라. 아니면 같이 뭘 해주시라. 이런 게 있는데 보통 뭘 부탁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서명윤진의 서명은 받고 있고요. 지금 제가 단식하는 대한문인데서 그렇고 하여튼 이게 결국 밀양만의 싸움이 아니니까 전 국민이 여론이 일어나야 정부나 한전에도 그 여론을 듣고서 압박이 되고 그래야 결국엔 싸움이 끝나지. 밀양에서 현장을 할매들이 지킨다고 끝날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이 바뀌려고 하면 온 국민이 여론이 형성돼야 되고 또 정치하는 사람도 그 여론을 바로 들어서 정책에 연결을 하면은 그래야지 끝나지. 이게 밀양 현장에서 한 달간 현장만 지켰다고 끝날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올바른 사실을 알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잘못된 점 이런 거 위험성을 알려가지고 이런 사실을 온 국민이 알아가지고 이거 아무리 전기가 모자란다 해도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우리 생명과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이런 좀 올바른 생각이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야당만 좀 똑똑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야당이 똑똑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좀 지지방문하고 그러나요?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하여튼 12명이 기자회견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밀양 현장에 와본 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몇몇 일부 의원들은 현장에 와서. 얼마 전에 장하나 의원. 그런데 제 욕심 같아서는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120 몇 명 된다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정권을 창출하려고 하면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편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지. 그쵸. 자기들한테 표가 가지. 일부 대기업들한테 해봤자 대기업이 민주당 찍어주겠습니까? 그렇죠. 안 찍어주지. 그러니까 정권을 창출하려고 하면 이렇게 힘없는 사람 정의의 편에 서가지고 진짜 목숨을 다해서 도와줘야지 표가 가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20명이 이거 밀양 손전탑 안 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기자회견에도 하면은 한나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그게 큰 압력이 될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볼 때 개인적으로 민주당한테 좀 많이 섭섭하지요. 네. 정말 중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이런 그렇지. 곳인데. 이거보다 더 현실적이고 어려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국정원 댓글이야 뭐 서류 말싸움하는 게고. 네. 거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정책 자체가 이제 네. 뭐 정부 입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냥 니네 죽어줘라. 이런 입장일 것 같은데. 그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밀양아리랑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날 좀 보소. 동지서 딸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나 좀 밀양을 좀 봐주시면은 국회의원 네. 나리들이 네네. 한전 사장님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동지서 딸 꽃 본 듯이 밀양을 좀 봐줬으면 네. 이런 마음 아닐까 생각해요. 아, 형님 오늘 멘트 좋은데요? 괜찮네. 그 밀양이 햇빛이 그러니까 빽빽할 밀이죠. 네. 근데 예. 그러니까 빽빽히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예, 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햇빛 대신 전기가 그냥 왕창 들어오고 있어. 엄청 들어오고 사람들 살림살이 어떤 사람들 삶에는 그늘만 지우고 참 이게 아, 참 근데 안타깝네요. 정말 밀양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 네, 오늘 또 이제 단식 5일째, 6일째 이렇게 예. 하셔가지고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거 말을 많이 하실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너무 또 이렇게 말을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아, 이거 진짜 고맙습니다. 이게 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이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알리는 네. 일이 내가 할 일이니까 예. 현장에서 싸웠으면 좋겠는데 예. 네. 현장에서는 이제 할머니들하고 같이 못 싸우니까 아유, 단식을 하더라도 네. 서울에서. 한 명에 한 명한테라도 더 알리는 게 이제 네. 제 네. 소임이지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아마 이 방송은 특별히 또 많은 분들께 지인분들께 다 책임지고 퍼날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침이 떨어졌네요. 네, 꼭 들려. 무한 공유, 네네. 퍼나르기. 꼭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유신 정권이 들어서서 그렇긴 한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니네 좀 희생해줘라. 이 아, 얘기 이게 좀 뭐야, 그만 듣고 대체. 싶어 정말. 예. 뭐 허리띠 졸라매자 뭐 이런 스토리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 하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그 스스로 나는 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제일주의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나라의 주인인데 왜 내가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해야 되냐. 그렇죠. 예. 국가가 희생 좀 해주세요. 국민을 위해서. 맞습니다. 국가라는 게 뭐 국민하고 이제 다른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모여가 국가가 되는 거지. 국가가 그렇죠. 쪼개져가 국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게 진정한 아로로 거듭나기 이렇게. 왜 이러세요? 무섭게. 아, 네. 아무튼 오늘 방송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꼭 애청자분들께 혹은 뭐 나쁜 한전에게 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하여튼간에 지금 밀양은 제가 뭐 마이크 잡을 때마다 말하지만 매우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할머니들이 이제 지쳐서 체력적인 그 극복을 못하고 매일 실려갔다가 또 실려가신 분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다시 오시고. 현장에 오시는데 이게 며칠이나 더 지탱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밀양의 할머니들이 포기하시면은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서고 송전탑이 계속 서고 예. 우리나라가 다 공동으로 진짜 멸망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발 좀 밀양의 할머니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얘기입니다. 할머니요 힘내이소. 네. 아, 제가 그 블로그를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밀양 여수마을 현장에서 직접 좀 체험을 하신 어떤 블로거 분께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늘 밥부터 챙기고 뜨신 곳에 앉히고 다른 사람 걱정부터 앞서고 그래서 눈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들이다. 그 할머니들이 산 전체에 경찰 500명 이상이 배치된 전쟁터가 된 마을에서 경찰에게 당신들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이 땅을 지키고 있다. 누구도 봐주지 않는 새벽에 언론 하나 들어오지 않았던 지난 수년을 서로를 도와가며 거대한 국책 사업에 맞서 지난 9년간 마을을 지켜오셨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 어르신들께서 그 젊은 경찰들에 맞서서
시끄럽다 이렇게 밀치고 이러는 그 서름을 당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9년. 아우. 얼마 네. 전에 그 할머니들이 그 라면 끓여 드시는데 소화기로다가 이렇게 불을 껐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진짜. 진정한 외부 세력은 경찰이 외부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이해도 없는데 왜 들어와서 그래 할머니들한테 폭력을 네. 행사하는 그 거지. 애미애비도 모르는 사람을 그 호로 자식이라고 했죠? 네, 아무튼 이 밀양의 소식을 부디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밀양아리랑 철탑아리랑 함께 하셨는데요. 일평생 국가에 뭔가를 바란 것도 없이 그저 소박하게 농사지으며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밀양의 어르신들. 돈 몇 푼을 아끼겠다고 어디 다른 곳에 갈 수도 없는 할매 할배들을 돈 더 달라고 떼쓰는 이기적인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명분도 없는 사업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자국 국민을 죽으라고 희생하라고 등 떠미는 정부가 어떻게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상 따위 필요 없다. 그냥 내 고향에서 남은 일생을 살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밀양할매의 오열이 가슴에 길이길이 남습니다. 밀양을 짓밟고 만든 전기를 우리 수도권의 그 누구가 마음 편히 쓸 수 있을까요? 햇빛이 빽빽하게 흘러넘쳐 더없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고향 밀양. 이 땅에 계신 우리 할매 할배들이 그저 남은 여생 이웃분들과 정을 나누며 여태까지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부디 도와주세요. 밀양을 지켜야 대한민국도 지킵니다. 밀양의 행동대장 김정회 위원장님과 함께한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오빠들 가슴 저미는 밀양아리랑 철탑아리랑이 들리는데 지금 잠이 와요? 전 국민의 귀에 이 밀양아리랑이 들리도록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헐 쉬고 저절 쉬고 한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지우고 송전탑 백지화 한평생을 바쳐서 농사만 짓는데 송전탑 웬 말이냐. 지나가고 나빠졌네. 어딜 떠나면 어디로 갈까. 사랑아 내 밀양아.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뻐꾸기가 울 텐데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눈수버들 늘어지고 소나기 내리면 보고파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싸워야지. 송전탑 막아야지. 핵발전 막아야지. 웃으며 싸워서 함께 잘 살자. 지우고 송전탑 막아내자. 헐 쉬고 저절 쉬고 한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지우고 송전탑 백지화 한평생을 바쳐서 농사만 짓는데 송전탑 웬 말이냐. 지나가고 나빠졌네. 어딜 떠나면 어디로 갈까. 사랑아
웃으며 싸워서 함께 잘 살자. 지우고 송전탑 마감내자. 헐시구 저절 시구 한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오래됐어. 송전탑 막아야지. 핵발전 막아야지. 웃으며 싸워서 함께 잘 살자. 지우고 송전탑 마감내자. 헐시구 저절 시구